네, 다음은 도금 피막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금 측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겁니다. 올 티타늄, 그래서 순 티탄 재질이고요. 베타 티타늄 재질. WD라고 써 있는 건 화이트 골드의 피복의 류즘 도금이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WR은 로듐 도금, WM은 크롬 도금, SPM은 썬 플라티나 재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썬 플라티나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하이니켈. 요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전해 도금과 금 피부 광경태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요게 이제 국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금 피복은 금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금장. 전해 도금과 금장, 그러니까 금 도금과 금장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금장은 이제 아변 가공으로 해서 두께가 불규칙합니다. 그에 비해서 금도금은 이제 복잡한 디자인의 균일한 피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립 후에 도금함으로 복잡한 형상에는 용이합니다. 도금 두께도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굉장히 좋고요. 밀착성 같은 경우에는 금장태가 굉장히 좋아요. 전해 도금은 이제 그러니까 도금태는 금장에 비해 밀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고, 내 부식성도 이제 금장이 도금보다 우수합니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제 금도금에서는 피놀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부식성이 저하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굉장히 고급 도금은 금장보다 우수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피놀 발생으로 내 부식성이 저하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금장이 이제 내 부식성이 더 좋다고 했지만 이 절단면이 노출되면은 내 부식성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고요. 표기의 예로는 이제 전해 도금은 GP, 금장은 뭐 GF, R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말씀을 해드리면 뭐 GP, EP 이건 GF, RG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경제성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장태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손실이 좀 많고 전밀도가 높은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싸요. 비용이 비싸요. 금도금에 비해. 금도금 같은 경우는 금의 손실이 거의 없어서 경제적이고요. 두께를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워주시면 되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공이나 이런 건 전해 도금이 훨씬 좋고 가격도 조금 더 싸고, 하지만 이제 밀착성이나 내 부식성 같은 경우에는 금장이 조금 더 좋다. 표기의 예로는 뭐 금도금, 전해도금은 GP, EP, 금피복, 금장은 GF, RG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습식도금, 그러니까 전해도금을 배웠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이온도금, 건식도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이온도금, 건식도금. 이온도금이란 물질에 물리적, 화학적인 충격을 주어 이온화시켜서 도금하고자 하는 소재 위에 증착시키는 것이다. 이온도금은 말 그대로 이온화시켜서 도금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도금 물질 종류로는 티타늄, 은, 산화귀소, 알루미늄, 크롬,
구리, 산화, 알루미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거고요. 이러한 도금물질을 이온화시키는 방법에 의해 저항 가열 증발 방식, 스퍼터링 증발 방식, 전자빔 증발 방식, 반응성 이온 도금 방식, 라디오 프리퀀시 유도 이온화 방식.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알아볼 건데 조금 어렵고 이해가 힘들어도 그냥 좀 읽으시면서 어차피 요거는 살짝 외워주셔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속 안경의 이온 도금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빔 증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전자빔 증발 방식 자체가 시계나 안경 등 다양한 부품에 이용되는 도금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전자빔 증발 방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도금 물질을 전자빔으로 증발시키고 증발된 각 입자로부터 이온화 점극이 음전기를 빼앗게 되어 이온화 입자는 양전기만 띠게 된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금 물질을 전자빔으로 증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발된 입자로부터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을 한 입자가 있잖아요. 자, 이 입자를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입자 있잖아요. 증발된 입자는 양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금 물질을 전자빔으로 증발시키고 그 증발시킨 거를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아서 이온화된 입자는 양전기를 띠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피도금 물체에 음의 높은 전압을 걸면 이온화 입자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어 피도금 물체에 부착되게 된다. 여기까지 한번 더 끊고, 그래서 이제 피도금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강한 음의 전압을 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 증발된 요게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여기에 강하게 붙는 거예요. 요게 이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여기에 부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크게 정리를 하면 도금 물질을 전자빔으로 증발시키고 그 증발된 입자는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게 되어 플러스 양전기만 띠게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피도금 물체에 음의 높은 전압을 걸어서 이 이온화된 입자, 이 플러스 요 입자가 이 피도금 물체에 강하게 달라붙는 거, 요게 이제 이온 도금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기적 반응에 의한 부착은 일반 도금 방식과 달리 피도금 물체의 표면을 때리면서 박히는 형태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밀착 강도가 매우 높다. 그러면 앞에까지는 이온 도금의 원리에 대해서 나왔으면 뒤에는 이온 도금의 특징이에요. 이온 도금은 일반 도금보다 밀착 강도가 매우 높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앞에 배웠던 습식 도금은 전해질이라는 이제 액체, 그러니까 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식 도금이라고도 불리고 이온화식이기 때문에 이온 도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전해 도금, 습식 도금과 비교를 하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온 도금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이제 증착제가 이온화하여 피도금 물체에 부착되는 작용이 높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높은 진공,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런 이온 도금은 증착제가 이온화하여 피도금 물체에 부착되는 작용, 그러니까 이온 도금 과정 자체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야 합니다. 이 증착제라는 게 진공 증착 시 진공 증착 그 대상 제품에 달라붙어 방막을 형성하는 물질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 과정은 이제 이온 도금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온 도금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고진공 상태에 특정한 가스를 주입시킬 경우 이 가스가 증발된 이온화 입자와 반응하여 다양한 색상의 도금 피막을 형성한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온 도금은 그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진공 속에서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에 특정한 가스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가스에 따라서 색상이 나온다. 다양한 색상이 나온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 외울 거는 진공 상태다. 그리고 특정한 가스를 넣으면 다양한 색상의 도금 피막이 나온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안경테의 이온 도금에는 주로 티타늄을 도금 물질로 사용하게 되는데 티타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티타늄 이온화 입자에 질소가스를 주입할 경우 질화 티타늄이 되어 엷은 금색이 보이게 되고 아세틸렌 가스를 주입시키면 탄화 티타늄이 되면서 다양한 색상을 띠게 된다. 이거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안경테의 이온 도금에는 티타늄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티타늄이 이제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티타늄 이온화 과정에 이제 질소가스를 그 진공 상태에 주입을 하면 그게 질화 티타늄이 되면서 엷은 금색을 보이게 된다. 같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세틸렌 가스를 넣으면 탄화 티타늄이 되면서 다양한 색상을 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경테의 티타늄 이온 도금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랑 이온 도금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거는 티타늄 이온 도금 방법이에요. 이온 도금법에서 티타늄의 도금. 먼저 첫 번째, 그쵸? 진공 상태에서 실시한다. 진공. 같이 외워주세요. 두 번째, 방전 상태에서 이온화된 증착 물질로 마이너스로 한 소재에 충격적으로 증착시킨다. 요거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온 도금 원리에 따라서 이온화된 그 입자가 내가 도금하고자 하는 소재, 그러니까 안경테에 증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안경테는 이제 마이너스 상지를 음의 점압을 넣는 거죠. 세 번째, 질소와 아세틸렌 가스 중에서 증착을 하면 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금색 피막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요 내용도. 그러니까 굳이 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금색 피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네 번째, 진공 탱크 내 반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티타늄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겠죠. 요 도금 물질을 가열을 시킵니다. 뭐 전자빔으로 증발시켜서, 그럼 이제 증발이 되겠죠. 고체가 이제 기체화가 되는 겁니다. 기체. 이 기체가 그러니까 증발된 입자가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게 되면서, 이온화된 게 음전기를 빼앗게 되면서, 요거를 빼앗게 되면서 이제 요게 양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음전기를 빼앗기면서 이렇게 양전하가 된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고체, 도금 물질에 전자빔이나 이런 것들로 증발을 시켜서 기체를 만들고, 그 기체가 된 거를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아서 이제 양전기를 띠게 만드는 게 이제 기본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 진공 상태에다가 특정한 가스를 주입시키면 그 가스가 이제 이온화 입자와 반응을 해서 다양한 색상의 도금 피막이 나오는데, 그 가스가 이제 질소가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쥐라 티타늄이 되면서 엷은 금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 진공 상태에 아세틸렌이 들어가면 탄화 티타늄이 생성이 되면서 은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진공 상태에다가 질소와 아세틸렌을 둘 다 넣으면 시아나 티타늄이 생성이 되면서 밝은 브라운 혹은 회색이 나옵니다. 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리하니까 이해가 조금 편하게 되시죠? 먼저 고체를 가열을 해서 기체 상태로 만들고, 그 기체를 이온화해서 양전기를 띠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도금하고자 하는 물질, 그러니까 안경테에 음의 전압을 넣어서 이게 달라붙게끔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온 도금이.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진공 상태인 곳에 특정한 가스를 넣어서 이제 다양한 색상의 도금 피막을 만든다. 거기에 이제 질소를 넣으면 쥐라 티타늄이 돼서 금색이 나오고, 아세틸렌을 넣으면 탄화 티타늄이 돼서 은색이 나오고, 질소와 아세틸렌을 넣으면 시안화 티타늄이 돼서 밝은 브라운이나 회색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온 도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공 상태에 넣는 물질로 그 가스로 따라서 다양한 색상이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이온 도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도금 물체의 표면을 때리면서 박히는 형태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밀착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밀착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초경질 피막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단단한 피막을 얻는다는 거죠. 네 번째, 내식성이 우수한 피막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완전 무공해 공정이다. 여기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같이 알아주셔야 이제 습식 도금과 건식 도금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전해 도금이랑 이온 도금을 비교할 때 조금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습식 도금과 건식 도금을 비교를 하면서 오늘 배웠던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이제 습식도금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죠? 아까 그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그림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습식도금의 모양인데, 이 마이너스 극에는 도금할 물체를 놓고, 이 플러스 극에는 도금 금속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착 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통전을 통해 도금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전기를 걸면 전자가 튀어나가서 양전자가 되면서 그게 이제 도금 물체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좀 간단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건식도금은 도금 물질을 증발을 시키고 그 증발된 각 입자를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고, 그럼 이온화 입자는 양전기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피도금 물체에 음의 높은 전압을 걸면 이온화 입자가 피도금 물체에 부착이 되는 과정입니다. 건식도금과 습식도금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습식도금은 전해질 속에서 진행이 되고 건식도금은 진공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라고 같이 외워주시면 조금 이해하기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습식도금은 전해질, 건식도금은 진공. 장치는 건식도금이 더 비쌉니다. 습식도금이 좀 더 저가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비가 약간 저렴하고 이제 양산화가 적당해서 조금 많이 쓰이긴 하죠. 이 건식도금은 설치 및 유지비가 좀 비싸고 조작이 조금 복잡합니다. 공해 발생, 습식도금은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겠죠. 근데 건식도금은 무공해입니다. 밀착성은 습식도금도 좋지만 건식도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피막의 특성은 습식도금은 피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식도금은 피놀이 적습니다. 경도 자체도 건식도금이 좀 더 좋아요. 피복 소재는 금속이고 건식도금은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좀 다양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표기의 예로는 금도금 KGP, GP, EP, 그리고 건식도금은 티타늄 이온 도금 TiIP. 이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조금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외워주세요. 금속태 자체가 이제 좀 부식이 잘 되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도금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습식도금이 있고 건식도금이 있다. 습식도금은 전해도금이라고도 하고 건식도금은 이온도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습식도금은 이제 전해질 속에서 진행을 하고 건식도금은 진공 상태에서 한다. 그리고 원리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거고, 건식도금이 좀 더 비싸고, 하지만 이제 공해 같은 거 무공해로 진행이 됩니다. 밀착성도 굉장히 좋고 피놀도 적고 경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간 비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면 문제 푼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하나를 이제 좀 추가를 해드리면 이 건식도금은 주로 진공 방정 증착 장치를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건식도금을 이용하는 그 기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진공 방전 증착 장치. 진공 방전, 증착 장치가 이제 증착시키는 거니까 좀 외우긴 쉽죠. 진공 상태에서 방전시켜서 증착 장치.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은 조금 이제 유용할 것 같습니다.